저는 항상 제가 저번에 1회 때도 하다가 중단했던 건데 저기 미끼 상품으로 네, 너무 딱딱한 것만 하면 재미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냥 편하게 듣고 가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소아 편도에 대한 질문도 하셔도 되고 성인 코골이에 대한 거 질문도 하셔도 되고 이거는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광고 저희 우리 고객들한테 문자를 날리라고 했더니 직원이 이렇게 프린트를 해놨어요. 그대로 써있습니다. 이게 의사의 사생활인지 의사 생활인지 의사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사를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거 알죠? 태어날 때 처음 본 게 의사고 죽을 때 마지막 보는 게 의사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의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셔야 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의사인지도 아셔야 될 거고 기본적인 너무 저희 의사들한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이거 갖다 저희가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의대를 공부해서 이제 의대를 들어가야 되죠. 여기 의예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의예과가 무슨 말이에요? 의예과.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의료예술학과인가? 의예과가 알죠? 저기 서울대 의예과, 뭐 연대 의예과, 경희대 한의예과, 연대 치의예과라고 그러지. 근데 이게 왜 이상하다고 하냐면 모든 4년제 대학은요 학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철학과, 전자공학과, 미술학과 학자가 들어가는데 얘는 학자가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왜 학자가 안 들어갔어요? 네? 의사가 되기 위한 의학 예비 과정인 거예요. 2년제예요. 그러니까 졸업은 이거는 예비 단계. 6년제 중에 2년제는 예비 단계.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의학을 공부하는 건 본과예요. 그 졸업은 학사는 의학사예요. 의학과예요. 졸업은. 그러니까 예과로 들어가서 의학과로 졸업을 하게 돼요. 제가 하트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의예과는 다 놀아요. 무조건 놀아요. 뭐 하는 거냐면 국영수예요. 고등학교랑 똑같이 공부해요. 국영수. 왜냐하면 본과 들어가면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동안 교양 과목을 2년 동안 다 몰아쳐서 해요. 또 국영수 그대로 공부하는데 이 성적이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놀아요. 유급만 안 나가면 돼요. 여기 보면 유급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있죠. 유급만 안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저도 엄청나게 놀았죠.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첫 여자친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희 누나가 숙명여대를 다녔어요. 저랑 2년 차이가 나는데 누나가 이 성우는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여자를 모른다. 여자를 좀 만나고 해서 소개팅 미팅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처음 소개팅을 했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때가 겨울방학 했는데 소개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소개팅에는 제가 카페에 가가지고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온 사람 들어오는데 너무 예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죠. 너무 예쁜 사람은 다른 사람에 파트너인 거예요. 기다렸어요. 또 들어와. 예뻐요. 그럼 어디예요? 옆좌석이죠. 딱 봤는데 별로야. 그럼 제 앞에 앉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1년이 다 지나고 마지막에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금방 헤어졌고요. 본과를 들어갔어요. 본과는 4년이 아시죠? 6년제니까 4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가요. 이것 때문에, 유급 때문에. 이게 유명해진 게 조국의 딸 때문에 유명해졌죠. 유급이 됐다가 자, 이게 진짜로 무서운 게 뭐냐면 의사들한테 의사는 왜 무섭냐면 의대는 약간 군대 같은 게 이렇게 개념이라서 저는 예과 때 뺑뺑이 돌았어요. 선배들이 건방지다고 신세대들로 X세대 저는 93학번인데 X세대라고 해서 건방지다고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뺑뺑이 도는 거예요. 운동장 모아놓고서 의대는 그게 왜냐면 인턴에 들어가면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위아래 위일 수가 있는데 유급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밑에 학년이랑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들 괴롭혔는데 얘네랑 같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힘든데 친구마저 없으면 되게 괴롭거든요. 유급이 되는데 우리 저기 그때 나온 게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그죠. 조민이 유급 당했는데 또 당했는데 그걸 갖다가 무마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다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1학년 때 머리 싸매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뺑판 놀았고 공부를 시작해서 갔는데 저희 하트가 나타났어요. 제가 본과 1학년 때 그 저기 본과 그 과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대표는 본과 1학년 때 과대표는 어떤 개념이냐면 얘 다 저희 50명이었었는데 50명들이 뭔가 신뢰를 얻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죽어라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본과 때 공부량이 얼마큼 되냐면요. 고3 때보다 더 많이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 고3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고등학교 공부는 뭐냐면 했던 걸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했냐, 정석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성분 종합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그때 그건데 이거는 뭐냐면 한 번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있어요.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냐 안 받냐가 되는데 이 유급이라는 게 뭐가 무서우냐면요. 의대에서 유급, 지금도 유급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50명이 들어가서 같이 졸업한 사람은 37명이 졸업했어요. 13명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내려간 이게 왜 유급이 되냐면 A, B, C, D를 맞죠. 학점이. 근데 저는 이날에 의대 나왔는데 이날에는 A+, A0, B+ 플러스 0, 4.5점 만점인데 2.0 미만이면 유급이에요. 그러니까 C로 계속 맞다가 D 하나 맞으면 유급인 거예요. 그런데 의대는 이걸 다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대학은 A 많이 주고 B 많이 주고 C는 조금 주고 D는 조금 이러거든요. 근데 의대는 저걸 똑같이 줘요. A, B, C, D를 똑같이. 그러면 A를 맞는 학생들이 C를 맞을 일이 있겠냐고요. 한 과목에 A만 들으면 다 A, B예요. A, B. 그렇죠? 그러면 C나 D를 맞는 애들은요 다 CD예요. 그럼 CD로 맞으면 1.5 나오는 거거든요. 유급인 거예요. 그게 있고 F를 줘요. 보통 4년제 대학은 출석만 해도 F는 안 줘요. 일반 대학들은. 그런데 의대는 F를 줘요. 그러니까 섬이 되면 안 돼요. 성적 정규분포를 쫙 그렸는데 여기서 혼자 섬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F예요. 제시 기회를 주면은 살아남을 수 있고 제시험 기회를 안 주면 얘들은 그냥 유급인 거예요. 그 유급을 1년만 당한 사람이 유급을 당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다음 해에는 공부 잘할까요?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겠죠. 또 유급당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막 대학에 잔디 깔고 들어온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되죠. 제가 이제 머리 싸매고 막 공부하는데 시간상 요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고 4학년이 되고 나면 뭐 해요? 의사시험 보죠. 의사시험. 의사시험에 1등 붙은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의사시험 1등 붙은 사람. 1등 붙은 뭐래? 수석을 했어. 꼴찌 붙은 사람 뭐라 하는지 알아요? 꼴찌 붙은 사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의사. 꼴찌 붙은 사람은 의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의 과정은 무슨 얘기냐면 패스냐 페이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통과했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되게 처절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걸 끝난 다음에 의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이에요. 군대를 가는 사람이 있고 인터넷을 들어가서 합니다. 보통은 인터넷을 먼저 들어가요. 저는 군대를 먼저 갔다 왔고 18개월짜리 공인요원을 가는 바람에 먼저 갔다 왔고 보통은 이제 인터넷을 하게 됩니다. 인턴은 1년이에요. 이거 뭐 하는 과정이냐면 들어는 봤죠. 인턴이라는 사람이 있고 레전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들어는 봤죠. 종합병원에 가면 이제 이거 대학병원 트레이닝을 받는데 인턴은 1년 과정이에요. 뭐 하는 거냐면 각 과를 한 달씩 돌아요. 돌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과를 선택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눈도장을 찍어야 돼요. 왜냐면 인기 있는 과가 요즘에 뭐가 인기 있어요? 전통적으로 피안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우리 때는 이비인후과. 지금도 이비인후과 인기 좋은데 피안성이. 그다음에 정재영이라고.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도 인기 있고 이런 과들을 갖다가 인턴 때 초반에 기선제압해서 거기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고대에서 성형외과 거예요. 성형외과 교수가 자기 딸을 낙하산을 했다. 그래서 문제했던 게 있는데 레이아웃은 어떻게 들어가요? 성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 때 공부 잘해야 돼요. 학교 때 성적을 좋은 애를 떨어뜨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교수님 입장은. 그래서 학교 성적이랑 그다음에 인턴 때 성적이 들어가요. 인턴 때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따라서 들어가야죠. 그래서 들어가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거는 유급은 없어요. 웬만하면 유급은 없어요. 근데 인생은 되게 괴로워요. 제가 그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내가 정말 고생했다고 할 만한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내가 이 과정 공부한 거, 의대랑 인터넷 공부한 거. 두 번째가 군대 갔다 온 거. 전 18개월 갔다 왔는데 공익요원을 갔다 왔는데 왜 공익인지는 비밀이고요. 갔다 왔는데 그 공익이요. 이때 18개월은 뭐였냐면 신체가 약간 문제 있는 사람들, 눈이 너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 공익을 갖고 플러스 고졸이 아닌 사람은 이때 18개월 갔어요. 공익요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 99년도 이때인데 그때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다는 얘기는 중졸인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군대 갔더니 다 오늘 문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4주 정도를 군대 훈련을 받는데 이게 남자들이 왜 군대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자들이 한번 해봐야 돼. 장난 아니에요 진짜. 나는 진짜 웃으면서 4주 훈련 받으니까 아유 엄마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가서 놀다 오겠다고 했는데 딱 2주 지나니까 눈물 나요. 왜 눈물 나는지 가보면 아는데 진짜로 찬 걸 한 개도 안 줘요. 나 여름에 갔거든요. 삼복도에 갔는데 찬 거를 하나도 안 줘요. 그리고 물도 뜨거운 물 줘요. 배탈 난다고. 그리고 화장실 가는데 혼자 못 가게 해요. 옆에 사람이랑 같이 가게 하는데 괴로운 건 잠잘 때예요. 잠잘 때 화장실을 가고 싶잖아요. 옆에 두 명 깨워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그거 한다고 타령한다고. 그래 너무 괴로운. 그리고 누워있지도 못해. 쉬는 시간에도 각 잡고 있으라고. 지금은 안 그렇대요. 각 잡고 있으라고 앉아있으라고 너무 괴로워서 딱 2주 지나니까 눈물이 나는데 하늘에 식탁을 그리면서 팥빙수, 수박, 콜라, 아이스크림 놓고서 눈물이 나요. 사람 되게 유치해요. 별거 없어요 진짜. 되게 그거 진짜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딱 하나 또 고생해본 게 뭐냐면 내가 애 키워본 적 있어요. 내가 이 공인요원을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잠깐 텀이 있었거든요. 우리 누나가 결혼해서 애가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26살 때인데 1살 반이었어요. 1살 반짜리가 있는데 우리 엄마랑 아빠랑 저랑 얘를 키우고 누나가 저희 학교 공부 때문에 이제 누나는 주말에만 보고 이럴 때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미국으로 우리 사촌 결혼 때문에 한 달 동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그쪽에서 봐야 매형네 집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보고 보내요. 그러니까 집안 여론이 다 저한테 쏠려요.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보자. 그래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1살 반짜리 조카를 보고 누나나 매형이나 8시나 9시나 퇴근하면 전 집에 오고 그러다가 한 달을 갔다가 약속을 하고 갔는데 해보시면 알잖아요. 나 이거 해보고 나서 처음엔 몰랐는데 애가 한 살 반이면 돌아가잖아요. 돌아다니면 이 괴로움이요. 와, 눈코 뜰 수 없어요. 한시도 눈코 뜰 얘가 자는 시간 말고는 나에게 자유는 없잖아요. 근데 자는 시간도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한 달을 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2주만 더 있어. 그래서 한 달 반을 했어요. 근데 진짜 창피한 게 뭐냐면 26살 남자애가 얘가 조카가 밖에 나가자고 해요. 양말 들고 와서 나가자고. 그래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 보잖아요. 그치? 26살짜리가 애 놓고 일자리도 없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뭘 부리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 세 가지를 남들보다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를 좀 훈련은 가봐야 돼. 한 4주는 넣어놔야 돼. 그리고 남자들도 한 달은 애를 봐봐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이 좀 더 삶이 좋아져. 이게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군대가 너무 편해졌대요. 군대 수술 받으러 많이 오는데 군대에서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알죠. 얘는 못 혼낸대. 혼내면 밑에가 위에를 혼내면 밑에가 편지를 쓰면 얘가 영창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군대가 너무 편하대. 큰일 났어. 군대가 편하면 남들 내세울 게 없어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년차 이걸 했는데 와, 나 진짜 1년차 때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은 언제 집에 가세요? 왜냐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새벽에 계속 있거든. 언제 집에 가냐는 거예요. 집에 안 가. 레전트가 무슨 뜻이에요? 레지던시. 왜 호텔 같은 데 보면 레지던시라는 데 있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외국 출장 나와서 살 거예요. 사는 거죠. 이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면 거주자예요. 거주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병원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1년 때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1년 때는 어떻게 했냐면 3명이서 하는데 3명이 100일 동안 집에 못 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집에 가는데 3명 중에 1명만 토요일 날 일과 끝나고 한 4, 5시쯤 집에 보내줘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점심 때 들어와야 돼. 1년 내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가는 거죠. 지금 여기 이때 이제 그 힘든 과정에서 이런 테가 다르죠. 핵심인 빨간색 하트가 이제 그러죠. 이런데 하트는 좀 약하고 이건 좀 강렬하죠. 근데 1년차 때 우리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인데 목은 두경부술해야 돼. 두경부술이라는 게 뭐냐면 암 수술이에요. 갑상선, 후두암, 혀암, 각종 수술. 근데 대학병원 수술 중에 제일 긴 게 이비인후과 수술이에요. 왜냐면 이쪽 뻥 짜잖아요, 뻥. 이걸 갖다가 팔이나 다리에서 살을 이어나가 붙여야 돼요. 그래서 24시간씩 수술해야 돼요. 그렇게 수술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1년 차들은 어떤 일과를 하냐면 아침에 시작을 해요. 하루 종일 일해요. 수술을 하고 수술방 들어가고 환자들 외래오면은 도와주고 하고서 저녁 끝났어요. 저녁 끝났는데 수술을 하고 있죠. 그럼 빨리 환자 소독하고 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들어가요. 수술방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환자가 그럼 수술이 언제 끝나요? 새벽에 끝나죠. 끝날 거야 새벽에 한 지금 7시 8시쯤 끝나요. 끝나고 환자 소독하고 다음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날은 진짜로 잠을 못 자는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해요. 왜냐면 그러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2년차는 조금 편해져요.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제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4년차 선배가 1년차 때 그 시험 감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과 3학년 시험 보는데 시험 감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 감독을 들어가서 저는 딱 그 생각에서 그러니까 두 반 나눠져 있는 거죠. 50명이 반반씩 해서 여기서 나보고 잘하는 얘기예요. 너는 참 잘하. 잠이 부족하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사연 선생님이. 딱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불이 번쩍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여기서 하트가 다시 나오죠. 안 넘어와서 이걸 지나고 여기서 이제 결실을 맺어서 이때 결실을 맺은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4년차 끝나고 나면 이제 전문의 시험을 봐요. 전문의 시험 보는데 전문의 시험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되게 힘들어요. 의사 시험은 떨어지면 개망신이라 힘들고요. 의사 시험은 한 95% 정도 붙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95% 붙는 시험은요. 문제문화보다 더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예요? 떨어지면 개망신이에요. 의사 시험 떨어졌던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고 이거는 떨어지는 사람 이것도 발달 90몇 프로 붙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정말로 개망신이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말리게 공부를 해요. 자, 이게 끝났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이러고 이제 전문의가 된 거예요. 이거 안 한 사람들이 전문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일반의. 전문이 없는 거예요. 일반인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간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시간을 좀 이따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다 전문의는 아니에요. 대학교 때 전문의 아니고 그 다음에는 펠로우라는 건 선택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전임이라 해서 그 분야를 더 연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 중에 한 분야만 해요. 코만 하거나 귀만 하거나 목만 하거나 내과 같은 경우는 심장만 하거나 아니면 호흡기만 하거나 내분비만 하거나 정형외과는 무릎만 하거나
척춤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이거를 해야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안 하면 교수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쫙 보면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의대 6년에 인턴 1년에 레전트 4년에서 11년이 기본이고요. 남자는 거기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펠로를 하고 그러면 한 15년 정도 걸리죠. 너무 길죠. 그래서 이게 의전원이 이래서 망한 거예요. 의전원 됐던 거 알죠? 의대가. 왜 의전원이 망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모든 이공계생들이 다 대학 들어갔더니 대학원을 안 가고 의대 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가 표면적인 이유고 그걸 몰랐다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죠.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의료의 이 보건 정책은 실은 의사들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배제되고서 결정난 거죠. 문제가 뭐냐면 이게 빡 뚫려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군대를 지금까지 누가 갔어요? 군의관을 누가 갔어요? 군의관을. 그 몇 개월인지 아세요? 군의관 38개월이에요. 지금 현역 몇 개월 가신지 아세요? 20개월. 20개월 갔는데 군의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이에요. 보통은 이때도 갈 수 있고 그전에 갈 수 있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여기서 군의관을 치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의대가 한 4,000명 나오는데 남들 보통 한 3,000명 나오면 38개 한 10,000명 정도의 의사를 나라에서 월 2, 300 받고서 전국으로 쫙 풀 수 있는 거예요. 군대 보내고 보건소 보내고 지방에 있는. 근데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오전 돼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병제한테 군대 되겠냐고요. 일반 사병은 뽑을 수 있어요. 일반 사병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 어떻게 뽑을 거냐고. 누가 군대 가서 오지 가가지고 하겠냐고. 지방에 있는 노인들의 공중 보건은 다 이 사람들이 하거든. 망가진다고. 그래서 의전했다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일찌감치. 그러니까 법의학 전문 거기는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의전은 거의 못한 이유가 이게 망가지기 때문에 실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의료 정책이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의사 숫자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의사들이 사고 치잖아요. 뭐 의사가 부족하니 뭐에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의사를 좀 늘려야 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이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 의대 늘렸단 말이에요. 그게 효과를 보려면 이 기간이 걸려요. 그럼 이미 세상은 다 변해있기 때문에 쉽게 손도 못 대요. 딱 끝나고 나면 세계의 의사들은 그렇죠. 나이가 많이. 그래서 저기 의전원이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의전원이 어떻게 된 거야?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 버린 거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늦게 의대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의대를 그 다음에 졸업을 하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대를 나와서 딱 의사를 끝난 다음에 군대 갔다 와라 하는 건 의사가 되고 군대를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사병으로 군대 다 갔다 오고 나이가 딱 들어가지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걸 안 해요. 이 과정을 안 거쳐요. 나이가 많아서 들어오니까 이걸 안 하겠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과가 가능할까요? 이비인후과 이런 건 흉내를 못 내죠. 이걸 안 하면은 배울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게 미용 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전하는 분들이 의대를 나와서 이쪽에 너무 많이 진출했어요. 근데 실은 그 시장들이 많이 망가졌죠. 너무 덤핑 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실력은 부족하고 덤핑 쳐야 되고. 그래서 나오게 되면 이 세 가지예요. 의사는 대학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공직 의사가 되거나 개원 의사가 되거나. 근데 실은 의사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니에요, 솔직히. 똑똑하다고 얘기해서 이것 때문이죠. 저도 그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의사를 영어로 그러니까 전문가죠, 전문가. 전문직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다. 전문직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전문가? 엑스퍼트라고 해요, 엑스퍼트. 전문직이라는 뜻인데 그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로마 시대에서 유래된 거예요. 로마 시대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노예. 로마 시대 알잖아요. 로마 시대의 그런 이 부유층들은 시 쓰고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골방에 갇혀서 너 이것만 해 그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가 진짜 좋으면 재벌가에서 재벌 2세 중에 의사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리고 영국 왕실, 스페인 왕자 중에 의대 간 사람 본 적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 얘기해서 만약에 의사 수입이 이만큼이고 우리가 교사 수입이 좀 작다. 근데 이걸 역전시켜주면은 누가 의사겠냐고요. 의사 생활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사 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사는 뭐 해주는 거예요? 기본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걸 기본 맞춰주는 사람이지 이걸 올려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잃었던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게 오셔가지고 내가 뭐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지남이라 그러면 뭘 하냐면 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옛날을 찾아주는 게 의사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 이상은 못해. 그러니까 계속 그게 좀 힘들게 돼. 의사들의 어려운 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의사들의 지원율과 거기에 똑바로 가는 거는 다 확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교수가 되는 분들도 있고 의사 되는 분들도 있고 개업하는 저희는 개업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의사들의 개인적 성향인 거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시간상 의사가 되는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오늘 한 것 중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 5분만 그냥 중단해 주시죠.